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뜨거워질 거다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7월 말 들어오면서 만약 마지막 바닥을 찍고 상승 기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오늘도 촬영 시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 대한민국 증권이죠. 네. 코스닥입니다. 네. 촬영일자 기준으로 790.29포인트. 좀 많이 올라왔네요. 750에서.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많이 오른다면 890에서 910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오른다면 8월달인가요? 네. 사실 일단 선생님이 움직임이 많이 클 거다, 변동성이 클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굉장히 많이 지금 이 변동의 장 속에서 코스닥이 흔히 말하는 좀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흔히 말하는 코스닥이 반등하는 시기를 선생님이 뽑자면 언제로 보시나요? 8월 중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는 좀 많이 오를 거예요. 9월 달에는 많이 오를 거다. 네.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 9월 달에 배당금 이슈 때문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그 FDA 승인 관련해서 아니 의약주나 지금 코스닥에 등재되어 있는 그 종목 중에서 조선이랑 아니면 의료, 바이오 쪽이 좀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지금 움직임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변동성이 있는데 개인은 사실 굉장히 흔히 말하는 겁에 질렸다라는 표현은 좀 웃기지만 네. 포모에서 많이 던지고 있어요. 네. 그거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줍고 있거든요. 네. 환율 차익이 크죠, 또. 환차익이 크기 때문에 네. 이 움직임은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7월 말이잖아요. 제가 7월 말부터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뜨거워질 거다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7월 말 들어오면서 만약 마지막 바닥을 찍고 상승 기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7월 말 지금 촬영일자 기준에 사실 마지막을 찍고 흔히 말하는 8월 달부터는 반등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는 네, 건가요? 반등의 시기가 올 수 있고요. 물론 반등을 만약에 했다. 만약에 뭐 850, 뭐 890 정도 갔다면 좀 또 다시 떨어졌다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실은. 이 코스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번에 변동의 7월 달에 겪으시면서 네. 개인분들이 흔히 말하는 공포에 질려 던질 때 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환차익, 지금 환율이 떨어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구글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있습니다. 환율 정책에 의해서 가격을 조정해라,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환율의 지금 수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사실 이 JP모건에서 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때 4천억 가량 이 코스닥에 있는 4개 종목을 5% 이상 주었거든요. JP모건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그죠? 그쵸?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주섰다. 그럼 뭔가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인 걸까요? 9월 달부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공화당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의료, 바이오 쪽으로 많이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AI 거품으로 인해서 뭐 구글부터 ABC, 팔란티어, 뭐 엔비디아 등등등 해서 주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지금 뭐 다우존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치가 많이 떨어졌을 건데요. 요런 것이 의미가 뭐가 있냐면 저달러로 가게 되면 나스닥은 이미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차익을 노리고 동남아시아나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쪽으로 자본이 이동할 것이 높죠. 사실 이 코스닥의 움직임이 굉장히 큰데 코스피의 움직임이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흔히 말하는 심리적인 이 위축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의 선생님이 눈여겨봐야 될 게 바이오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하반기로 놓고 봤을 때 바이오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코스닥 자체의 지금 주도가 바이오인데요. 바이오가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부터 시작해서 FDA 승인, 그리고 지금 뭐 공화당 선거에 의해서 미국의 의료를 개혁하기는 힘들고 어느 정도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서 약값 그리고 의료비 지출에 대한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약을 갖다가 대체 라인을 생성해서 뭐 미국에서 생산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특허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대체품 약으로서 우리나라 거의 중심지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 약을 우리나라 생산 라인이 미국으로 가서 뭐 생산하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대체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선생님이 또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코스닥이 부실 기업을 이제 퇴출하는 과정에서 네. 흔히 말하는 이 동전주들을 많이 청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을 한 게 아니라 병합을 해서 다들 가격 올려버렸네요. 그 주식을 갖다 줄여버린다든가 병합을 해서 기가레인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블라블라가 있는데 동전주가 퇴출되지 않고 오히려 건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 부실 기업이 퇴출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코스닥이 단단해질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꼼수를 부리다가 동전주 퇴출이 7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7월 달 안에 7월 말 돼서 갑자기 그죠? 뭔가 이슈가 나오거나 정지됐던 부분이 풀려서 다시 재개가 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 한번 코스닥에 대한 반등 시기, 하반기 움직임을 찍어봤고요. 네. 추가로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